네, 첫 번째 유감은 이재명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 상임위가 국방위 소속인데 이 해군에 납품을 하는 업체의 주식을 좀 갖고 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좀 제기됐고 정치권에서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좀 물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네. 작전 주식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조간신문을 펼칠 때마다 상방 화살표를 상한가. 네, 상한가. 10,000원 중반대에 샀는데 30,000원 중반을 넘어가길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 계장에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일단 네. 팔고 나니까 쫙 떨어지니 딱 제자리가 버렸다. 오늘 조간에서 그 주식 보유 관련해서도 좀 언급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그 대변인 있으니까 특별화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를 왜 하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왜 대선 이후에 주식 투자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에서 좀 가면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예. 주식 처분 계획이 없으실까요?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시간상 좀 짧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정기남 교수 이 주식 갖고 있는 거 괜찮아요? 저는 뭐 이해충돌 논란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소속 상임위가 지금 국방이잖아요. 예. 국방이다 보니까 이제 방위 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매입 시기는요? 매입 시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 이미 매입을 했지만 대선 이후에 예. 매입을 했지만 이미 8월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백지 신탁을 위임을 했어요. 지금 신탁 심사를 그럼 청구한 왜- 상황입니다. 왜 재보궐선거 나가시고 그런 정치 일정이 있는데 왜 매입을 정치 국방위로 지도자- 갈지 정- 모르셔서 그런 건가요? 그때만 해도 국방위가 뭐 결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관계가 뭐 지금 연결되느냐는 굳이 소속 상임위가 예. 국방이다 보니까 이런 예.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요. 어떤 정치인도 백지 신탁 절차를 통해서 그 논란을 종집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다. 김현우 의원은 어떻게? 근데 백지 신탁 제도가 무용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죠. 일단 예. 관련 상임위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지 신탁을 신청하셨다고는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처음이라서 미흡하게 하시는 실수가 조금 도를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말씀 잘하시고 지금 모든 말싸움의 근원을 제시하시는 분이 왜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렇게 침묵을 하고 계신지 국민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요. 백지 신탁을 신청하시고 그러니까 청구하신 거에 대해서 당당하시다면 저는 당당하게 기자들이 물을 때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 지금 정기남 교수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미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묵부답 그렇죠. 하신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감 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고사할 것이다. 멸문지화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간에 보이셨던 최근에 보이셨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SNS 활동 등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동의하고 있고요. 아까 네. 최입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SNS 같은 경우 보다 좀 진중하고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멸문지화의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다.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다. 이제 한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느끼는 소외일 텐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금 굉장히 힘드신가 보죠? 뭐 어떻게 말로 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 정부에서 어쨌든 장관직을 했던 예. 그런 중요한 고위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조국 장관은 장관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이 다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짧게 빨리 좀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직을 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 검찰 개혁만 마치고 나올 생각이었던 것인 같은데 그런 검찰 개혁의 어떤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개혁의 저항의
부딪혔고 그런 속에서 온 가족이 탈탈 털렸고 뭐 공직자가 형평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한 그런 압수수색과 수사와 이런 과정들이 한 가정이 또 아내와 예. 자녀들까지 영향을 그렇게 미쳐 있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상상을 뭐 초월할 그럴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뭐 특별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혹시 윤경호 의원께서는 아니 지난 4일에 아마 정경심 부인 정경식 교수 형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나왔을 때 SNS 활동 안 하겠다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책 나온 지 6개월 된 뭐 기념으로 출판사가 내놨다 그러지만 이것도 공개하지 말지. 저는 아예 잊혀지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그냥 또 참지 말고 참고 나서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유감 가겠습니다. 잘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실 수 있는데 세종시 의회 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그런데 이 세종시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6분이 이 의장이 자신들을 성추행을 했다, 불쾌감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이제 이러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좀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잠깐? 그날 모 의원과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차에 오르기 직전 저한테도 악수를 청하는 저한테도 포옹을 하며 입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을 하지 않으려고 밀어냈으나 일은 벌써 벌어지고 말았고 저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음주가 가해 애정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병원 의장은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 책임을 물어 의장직 및 위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금의 사태를 국민의힘은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고발을 검토할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소속의 의장과 또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싸워서 정치적인 쟁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쟁점. 충남에 이제 본거지 씨가 혹시 소문 좀 들으셨습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저 아니 그러니까 의장? 예. 그 상병원 의장을 모두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만 예. 그 평소에 좀 어떤 친밀감의 표현을 좀 과하게 도를 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입맞춤이 친밀감이에요. 예. 뭐 남자들이 음주 후에 뭐 그런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예. 있긴 한데 아마 그런 것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상대 입장에 생각하면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을 좀 주장하기보다는 이런 것은 명확하게 사과를 정확하게 하시고 다시는 또 그런 뭐 습관적 어떤 친밀감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좀 다시 자신을 다잡는 그런 계기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입맞춤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음모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 주장하고 있습니다.